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지판입니다. 네, 표지판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중고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저희 중고거래 이제 뭐 중고나라 플랫폼도 있고 요새는 당근이란 플랫폼도 당근 있고 많이 뭐 꺼졌죠. 번개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중고거래라고 쳤을 때 저희가 중고거래만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안 생겨도 되는 솔직히 안 생겨도 되는 일들이 가끔씩 저희는 생기도록 뭔가 설계가 돼 있나 봐요 열받게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겪었던 중고거래 에피소드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중고거래 팁도 네, 한번 저희가 공유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네, 한번 잡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중고거래를 하셨던 특진님. 왜 나야? 네. 가장 많은 중고거래를 자주 하고 있고 또 뭐 오랫동안 해보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냥 가장 그 유명한 이제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을 제가 이렇게 사용한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처음 글을 썼던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지금까지 뭐 그 거래했던 그 거래 글이 한 4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비싼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한 10몇 년간의 이제 누적된 그 450개 정도의 글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고 거래를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뭐 계속 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믿고 거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좀 베이스에 깔려 있고 또 나름대로 제가 뭐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 오늘도 택배를 하나 보내고 오기는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중고 거래라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좋아하고 제가 사는 것도 많이 사고 뭐 파는 것도 자주 팔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좀 열받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많아가지고 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저도 옆에서 들었을 때 꽤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 그래픽 카드. 네, 그래픽 카드 그래픽 사건. 카드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당황스러운. 컴퓨터를 이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 예, 그래픽 카드를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네. RTX 3050? 3050. 3050이었죠. 네. 3050. 예, 그래서 3060 아니었나? 3050을 구입을 하려고 이제 좀 알아보고 네. 있었어요. 3050이냐 30 Ti냐 뭐인데 이제 하드웨어를 저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PC를 업그레이드를 할 땐 조금 약간 공부를 해서 알다가 그 몇 년간에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렇죠. 잊어버려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다시 손댈 일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딸리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필요한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한 3050 정도면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근처에 이제 이제 괜찮은 매물을 이제 찾았고 뭐 괜찮은 뭐 다른 것보다 좀 약간 한 네. 2, 3만 원 정도 저렴한 그런 이제 매물을 찾아서 이제 직거래를 요청을 했죠. 네. 직거래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 나는 본인이. 네. 10시부터 첫 차 다니는 한 6시 때까지 일을 한다. 완전 밤에 일하네. 네, 뭐 그런 분들도 좀 있죠. 뭐 네.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죠. 있을 수 많이 있죠. 많이 네. 계세요. 그래, 그럼 뭐 그렇다라면은 알았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뭐 그러면 직거래가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낯선 낮에는 자야 된다. 팔고 싶지 않다라는 걸. 그러면은 언제 거래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출근하는 10시 무렵과 첫 차가 다니는 6시 무렵에 가능하다. 그 저녁 오후 10시? 네, 밤 10시와 밤 10시. 출근할 때와 오전 10시, 네. 오전 6시와 아침 6시 자기가 퇴근할 6시 이때면 가능하다. 그런데 되게 애매하네요. 네. 그거 알았다. 그러면은 뭐 그때밖에 안 되냐 이제 물어보니까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또 언제까지 이것만 그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전화 그렇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쉬는 날이 화요일인가 그렇대요. 네. 그럼 화요일은 되냐? 그랬더니 원래는 되는데 원래는 되는데 화요일은 일이 없는 날이니까 원래는 되는데 자기가 몇 년간 친구들과 이제 그 여행을 준비했던 게 하필 그 화요일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대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2주 정도가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요.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아니 근데 왜 올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니 그래서 뭐 할 의지가 없는 거 없어 보이는데. 아직 이야기는 안 끝났어 근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응. 그랬는데 뭐 화요일이 지나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택배 거래를 하는가 아니면 뭐 내가 그러면 6시든 10시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와요. 네. 메시지가 안 와. 네. 안 와. 전화도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근데 어떻게든 계속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답이 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그래요? 입원을 하느라고 메시지를 못 교통사고? 보냈다. 그랬는데 그래 그럼 많이 다치셨냐? 그랬더니 아니, 많이 다친 건 아닌데 이제 보험이랑 이런 것들 퇴원도 해야 되고 뭐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뒤는 이제 자기가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뭐 한 3일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 3일째 된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퇴원을 하는데 내일. 네. 이것 때문에 연락이 몇 명이 왔는데 갑자기? 몇 명이 왔는데 저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으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지, 나는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틀 뭐 내일 모레 정도인데 그래도 뭐 선입금이라도 주던가 아직까지 돈을 입금을 안 한 상태였어요? 돈을 좀 더 주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이미 약속을 다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돈을 올려달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렇고 선입금이라는 것도 내가 직거래를 하는데 무슨 선입금입니까? 네. 선입금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사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럴 때 뭐 하는 건데 사실상 당신이랑 나랑 만나서 주고받고 내가 물건을 봐도 확인한 다음에 돈을 바로 주는 건데 무슨 선입금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래도 돈 더 준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자기 딴에는 또 그렇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 내가 선입금을 준다는 거는 당신이 이걸 갖고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를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당신은 거래가 파기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그래 나 그냥 돈 10,000원을 보내줄게 계좌로 그러면 내가 당신 사기치더라도 아예 돈 10,000원 그냥 버린 셈 치지 예. 그렇게 하고 당신은 그러면 돈 10,000원을 갖고 가는 셈이니까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손해볼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0,000원 때문에 사기 친다는 것도 솔직히 번거로운 일이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나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네요. 예. 흔히 말하는 중고거래 진상인 건데 벌써 느낌이 딱 오긴 오는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습니다. 수일이 지난 다음에 같은 사람이 글을 또 올려요 네. 못 팔았으니까 또. 그 사람이 그 다시 사람이 또 올려요 같은 제품으로 올려서 또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가격이 다른 것보다 2-3만 원 저렴하니까 또 어떤 사람도 메시지를 보내고 댓글을 남겨요. 네. 근데 거래가 또 안 되는 모양이야. 그리고 또 글을 또 올려. 네. 또 올려. 반복해서? 근데 완전 적인데. 내가 그래서 다른 번호로 한번 연락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이제 집은 모 대학교 수원에 있는 모 처음에 대학교 통화했을 때 모 대학교고 회사 그 밤에 새벽까지 일을 하는 회사는 동탄에 있다라고 들었어요. 다른 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니까 회사는 모 대학교에 있고 집은 안성에 있고. 뭐지? 바뀌었네? 그냥 뭐 사기꾼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단정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는 게 거의 확실하지 어느 정도 사기의 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사기를 치려는 느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바로바로 답이 안 온다거나 그런 거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이제 중고나라론 중나론 그것도 사기지. 네. 이제 그런 식이 아닐까라는 이제 좀 가정 좀 세우는 거고 최근에 좀 열 받았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저희도 같이 겪고 있었죠. 네, 그랬죠. 네. 뜨문뜨문 얘기를 해서 네. 전체를 다 알고 있지 못했지만 네, 네. 알고는 있었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말씀을 뭐 예를 해주셔서 들면 왜 연락이 안 되냐 얘는 그래서 네. 뭐 그러면 이래 이란데 연락이 안 돼. 그럼 뭐 병원에 갔대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사정을 알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잘 중요한 되는 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비디오카를 판매를 여전히? 올려요. 있긴 한 거야 그거? 자유전님은 계속 의심하셨죠. 그거 사기니까 그만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진행은 어차피 이제 특기님이 계속 진행은 하셨고 네. 근데 결국에는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는 다른 분한테 구매를 하셨죠. 아, 네, 뭐, 네. 그 정도 그거는 되게 거리에서 빨리 뭐, 구매했죠. 네, 바로 직거래로 구매를 했죠. 네. 네. 잘 쓰고 계시죠 그거는. 네, 뭐,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되면 사실 밑에 댓글을 달아서 이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노력도 아 가당치 않다. 예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내가 또 사기를 완전히 당했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피해자가 되니까. 근데 피해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 또 뭐 사기 유발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정을 이제 올려야지. 이렇게 지금 내가 몇 번째 보고 있는데 10번째 보고 있는데 거래가 계속 안 되고 돈만 요구하고 있다. 금액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실만 팩트만 정리해서 밑에 간략하게 판단은 이제 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고 할 테니까. 뭐 이제 중고나라 옛날에는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순선 동호였는데 지금 거 기업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그런 것들 어떤 댓글로서에서 거래 방해 행위 자체도 중고나라의 규정이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에요. 또, 예, 또 네. 사실 적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로서의 그런 거를 하는 거와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거로 그렇게 하는 거랑은 또 이제 이 경계가 좀 되게 애매하긴 네. 한데. 피해 뭐 유발자. 네. 그렇더라도. 사실 뭐 중고 거래로 뭐 소송도 당해보고 네. 저는 뭐 소송을 해보기도 하고 뭐 제가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건 솔직히 아니는데 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뭐 굉장히 긴데 네.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일단 송수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은 그게 제일 일이긴 힘든 하죠. 거죠.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우선 뭐 하여튼 뭐 중고나라든 당근마켓이든 우리 사용하는 뭔가 플랫폼이 꽤 많은 이 물물거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공통된 어떤 편법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걸 그렇죠. 사용하는 거는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네. 그걸 걸러내는 것도 참 매 해마다 방법들이 진화되고 그렇죠. 또 그들이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응을- 보완하는 진짜. 그렇죠. 예, 네. 발명에 가까운 이 방법들을 어떻게들 찾아내는지. 빈틈을. 예, 그러니까 중고나라 처음 사용한 십수년 전 그때도 사기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예. 사기는 있었고 뭐 사기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인류와 같이 뭐 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다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고 예 그리고 사기꾼도 양심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양심 사기꾼이? 사기꾼. 나름 양심적이었어요. 저한테 양심 냉장고밖에 기억 안 나는 양심 사기꾼. 일 예를 들자면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안전거래라고 하는 시스템도 생기고 욕도 많이 먹어서 플랫폼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고나라도 꽤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뭐 필터링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근데 이제는 양심 너무 사기꾼.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존재한다고 범죄화되어 할 수는 있기 없어요. 때문에 범죄죠 이제. 이게 이제 걸러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 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잡는 것 자체도 좀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국제화돼서 뭐 다른 뭐 이렇게 이제 나라도 이룬 다르고. 나라에서 중고나라에 접속을 하든가 음. 당근마켓에 올라오든가 수많은 중고 플랫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물물거래 플랫폼에 그 들어가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긴 하죠 사실. 그래서 단순히 한 건 뭐 사기 이 사람 사기요 신고하면은 거의 잡는다는 보장은 못 하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피해자가 많아서 뭐 한 10명 20명 이상 이게 이제 신고가 그래야죠. 예, 네. 많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조직적으로 경찰 이제 공권력들이 좀 움직여서 예, 이제 잡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잡힌다 하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들긴 하죠. 돈을 다시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그래픽
카드 관련된 그분은 어떻게든 제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하려면 시도를 할 하는데 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피곤한 상황을 당하고 나서 빨리 놔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긴 아니요. 한데요, 저는.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면은 그때서는 좀 저도 같이 좀 거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일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판매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심각한 사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실 건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컨택트 접촉을 하셨는데 그 이쪽의 사정으로 3, 4일 뭐 내지는 길면 한 일주일 이상 뭔가 계속 딜레이 된다. 그러면 그 거래는 중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선택이지 않을까.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찾아봐서 그런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주로 쓰는 그 유명한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웬만하면 3일 안에 거래가 끝나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그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내지는 또는 내가 구매할 물건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그래요. 이제 중고거래에서 이런 저희가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건 주로 이제 구매자의 입장. 그렇죠. 구매자 네. 입장이죠. 판매자보다는. 저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좀 피곤한 상황들을 맞아요. 많이 당하게 됐 적이 있어요. 뭐 네. 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이게 대화 내용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프로그래밍에 관련되는 네. 책이었어요. 네, 프로그래밍. 절판된 도서였는데 이 책을 이제 사고 싶다. 판매자 입장이셨군요. 네, 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네, 좋다.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 돈이 안 된다. 책값이 2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돈이 다음 주 언제쯤 된다. 네. 2만 원인데. 예. 근데 뭐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있지. 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럼 뭐 급하게 내가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되는 이런 그 책들이 그렇게 인기 품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안 팔릴 거니까 그럼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약간 이 사람과의 대화가 좀 약간 이상해요. 대화 내용이 대화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래밍인데 무슨 해킹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책은 쉽게 배우는 해킹 프로그래밍이라고 치면은 처음에 쉽게 배우는 해킹 프로그래밍 책 팔렸나요? 그럼 네,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쉽게 배우는 뭐 해킹 프로그램 제가 살 수 있나요? 또 물어봐요. 계속 붙여봐. 쉽게 배우는 해킹 프로그램은 언제 보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 자기 글에 딱 붙여요. 요거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장난스러워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튼 그 약속된 날이 됐어요. 쉽게 보는 해킹 프로그램 책 오늘 보내줄 수 있나요?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가 온 거여서 네, 그럼 입금하셨습니까? 했더니 네,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낼 수 있냐? 네, 그럼 입금 확인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돈을 보냈대요. 보냈다. 입금했다. 입금했으니까 이제 그래 보내라. 계좌에는 근데 들어온 돈이 없는 거야. 이거 했다고 했는데. 네. 맞느냐 그랬더니 보낸 게 맞느냐 그랬더니 진짜 보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보냈다. 그때도 새로 배운 해킹 프로그래밍 책 가격을 보냈습니다라고 했나요? 그게 모든 글마다 그게 있는 거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글들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입금 확인 그 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입금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알려준 계좌는 이거 하나인데 여기는 안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입금했던 그 확인증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보낸 줄 알았는데 안 보냈네요. 뭐야? 본인이 보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보냈다고 하는데 응. 보낸 줄 알았는데 안 보냈네요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면은 진상이네요. 자기가 보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했나 보지? 근데 딱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에 뭐 그렇고. 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좀 건너뛰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2만 원인데 2만 원을 책값이 2만 원이고 택배비가 되면 한 3천 원인가 뭐 이렇게 2만 네. 3천 원을 보내면 되는데 2만 원을 따로 보냈어요. 응. 그리고 3천 자기가 원. 보낸 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응. 보내줬고 그 입금은 확인됐어요. 네. 그럼 3천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5천 원을 보내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네. 아니다. 응, 3천 원만 3,000원 보내면 응. 되니까 3천 원 보내다오. 네. 3천 원 보내줬어요. 3,500원, 아니 2만 3천 원이 이제 보냈으니까 나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입금이 만약에 1시에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 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오늘 못 보내면 내일 중으로 보내면 되는데 네. 계속 닥달하나요? 10분 정도가 지났나? 택배는 보내셨나요? 이번엔 또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택배 보내셨나요? 이보세요. 음성정보는 왜 안 알려주시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보이스톡이 막 오고서 이게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들으면서 피곤함을 느껴갖고 네. 제가 눈이 자꾸 그래서 되게 그래서 피곤하네요 이거. 아니 이거 보세요. 당황스러운데. 지금 당신이 책을 산다고 해서 내가 며칠을 기다려서 보냈고 입금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도 이제 겨우겨우 제가 닥달해서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받자마자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왜 사기치고 있느냐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물건을 팔아도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물건을 팔은다 하더라도 분명히 피곤해질 일이 생기겠다. 네. 그래서 계좌를 불러다오. 내가 환불을 하겠다. 당신한테 물건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시끄럽고 물건 빨리 보내라. 아 또 그래?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아니 나는 당신의 물건을 안 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래 내가 환불을 하지 않느냐. 계좌번호 알려주기 싫다. 빨리 물건이나 보내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발송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거기 자기 계좌번호가 있어. 네. 그래서 그 이제 23,000원을 그 계좌로 해서 다시 송금을 했어요. 자, 내가 보냈으니까 이제 다른 책을 구해 보시라. 했더니 자기가 보낸 걸 인증을 해달래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좀 확인을 하셔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가서 입금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송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순수한 걸까요? 아니면